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오늘로 71일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업체 모노리서치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2.9%, 윤석열 후보가 38%로 나타났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7.7%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서 4.9%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비록 지지율을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7.7%를 기록한 게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최근에 이 가족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그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눈을 돌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그림이 보였는데요. 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일종의 대안 찾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보수층에서 많이 옮겨갔던 지지율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에게 좀 실망한 보수층 지지율이 일부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수층 내부에서 단일화 욕구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둘째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가 여론조사 수치가 큰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이 그동안에 벌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ARS든 전화면접이든 간에 거의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 있거나 네네.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이건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를 압도해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조사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39.1%, 윤석열 후보가 37.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가운데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장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도덕성이 떨어진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9.5%로 나타났고요. 윤석열 후보가 도덕성이 떨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3%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달에 진행됐던 이 같은 조사 내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택한 답변 비율이요,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덕성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뽑은 비율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 당연히 최근에 두 후보에게 연달아 터졌던 가족 리스크 이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히고 도덕성 평가도 안 좋게 받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서로 비슷한데, 특히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대장동 사업이라든가 뭐 이제 가족 간에 얽힌 그 뭐 욕설이라든가 이전이 더 아들 문제까지 해서 그래서 박스권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이렇게 급등한 거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가족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김문기 씨의 극단적인 선택, 거기와 유족들의 큰 반발, 네. 그런 것들이 작용한 면이 저는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 그것은 가족 리스크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리스크이고, 네. 그것이 이런 그 윤리성에 있어서, 도덕성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보다 더 급등한 그 이유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수치는 조금 변동이 있었지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그 경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후보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마주할 일은 드물죠. 이 둘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머리를 염색을 하시니까 어제 밤에 했습니다. 훨씬 젊어 보이고 저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윤 후보님보다 더 젊은데 제가 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번 쭉 가보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좀 심으신 아니 그건 아니고 뭔가 교정을 하시는 건 느낌이에요. 아니 그냥 염색 시작한 지 이제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빗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 새치가 나와갖고 뭐 딱히 예민한 사안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헤어스타일 얘기를 나눈 건데 이 나누는 분위기나 표정, 태도 이런 걸 보면 두 후보 사이에 굉장히 예민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할 말 없을 때 외모 이야기나 날씨 이야기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제안을 했으나 여러 번 이게 이제 거절이 당했고 또 두 사람만 만나는 자리가 여의치 않게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바로 뭐 정책 얘기라든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 달라진 외관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유권자 입장에선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두 분이 속 터놓고 정말 심도 있게 또는 즐겁게 토론하는 모습도 한번 국민들에게 비춰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보통 염색한 얘기나 머리 스타일 얘기할 때는 저렇게 얘기 안 하죠. 염색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염색하셨나요? 뭐 이러면서 앉아서 얘기하는 나누는 태도가 참 예민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